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선생님은 나무와 소담이라는 책을 쓴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이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나무와 소담이를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집중해서 나무와 소담이 이야기를 함께 읽어볼까요? 제1화 나무와 소담이. 소담이는 초록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소담이가 다니는 학교에는 키가 아파트 5층 길이만큼 커다란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에는 소담이 얼굴만한 새 둥지가 놓여 있지요. 나무는 여름에 초록색으로 머리를 파마하고 겨울이 되면 갈색으로 염색을 해요. 지금은 여름이 오고 있는 6월이라서 나무는 반짝이는 초록색 머리카락을 뽐내고 있어요. 지나가는 새들도 반할 만큼 멋진 초록색을요. 나무는 소담이가 학교로 오고 갈 때면 매번 마주치지만 소담이는 나무가 그곳에 서 있는지 잘 몰랐어요. 관심이 크게 없었지요. 그 이유가 원래 소담이가 식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가 아니냐고요? 아니에요. 소담이는 어릴 적부터 풀과 나무, 새와 다람쥐를 좋아했어요. 그때는 부모님이 생일 선물로 무엇이 갖고 싶냐 하고 물어보면 무조건 숲으로 소풍가요 라고 할 정도였어요. 지금 똑같은 질문을 하면 소담이는 무엇이라고 답할까요? 소담이는 또 소풍 가자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소담이는 요즘 조그만 기계에 빠져 있거든요. 얼마나 빠져 있냐면 학교가 끝나고 선생님이 조그만 기계를 만지는 것을 허락해주면 소담이는 신이 잔뜩 나서 바로 기계를 켜기 시작해요. 목이 자주 아프고 눈이 종종 시리지만 그래도 기계가 너무 재미있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제2화 소담이와 기계. 처음에 기계는 소담이에게 엄마 아빠였어요. 엄마 아빠가 회사에 가셨을 때 소담이가 엄마 아빠의 목소리가 듣고 싶으면 언제든지 그 목소리를 듣게 해주었거든요. 그런데 기계는 그것보다 더 큰 즐거움도 가져다 주었어요. 그래서 소담이는 기계를 금방 좋아하게 되었지요. 소담이만 이렇게 조그만 기계를 좋아하는 것은 아니에요. 소담이 반 친구들 모두 또 옆반, 그 옆반 친구들 모두 조그만 기계를 아주 많이 사랑해요. 친구들은 기계로 게임을 해요. 소담이도 즐기는 게임이 있어요. 바로 망치로 다른 친구의 캐릭터를 먼저 없애면 이기는 게임인데 소담이는 실력이 아주 좋아서 자주 이겨요. 게임에서 이기면 하늘을 나는 것과 같이 기분이 좋고 지면 정말 화가 나서 지나가는 모든 것들이 다 짜증이 나지요. 이때 누군가 소담이를 건든다면 소담이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을 정도예요. 또 이 기계로 재미있는 영상도 볼 수 있어요. 소담이는 웃긴 사람들이 나와서 웃긴 말 하는 영상들을 자주 봐요. 한 번은 웃긴 말을 따라 쓰다가 선생님께 크게 혼난 적이 있어요. 선생님은 그 말이 나쁜 의미가 있대요. 선생님 앞에서는 죄송하다고 했지만 그래도 그 말이 재미있어서 친구들만 있는 곳에서는 아직도 자주 써요. 영상을 만들 수도 있어요. 기계에 달린 카메라를 이용해서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찍어서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어요.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는 곳에 그 영상을 올리면 어떤 사람들은 밑에 글도 달아주고 칭찬도 많이 해줘요. 소담이는 아직 영상을 올린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항상 관심은 많아요. 사실 요즘 소담이 반에서는 누가 재밌는 영상을 찍는지 대결을 하곤 해요. 소담이도 언젠간 정말 재미있는 영상을 찍어 친구들과 대결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친구들과 함께 기계를 가지고 놀 때면 소담이는 우주에 들어가 여행하는 기분을 느껴요. 어느 날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소담이 아빠는 소담이에게 밥을 먹으라고 했어요. 소담아, 밥 먹자! 소담이는 말이 없었어요. 소담아, 밥 먹자니까? 그래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빠 말을 듣지 못하자 이번에는 엄마가 소담이에게 말했어요. 소담아, 밥 먹자. 소담이는 또 대답하지 않았어요. 소담아, 엄마 말 안 들리니? 하지만 소담이는 조그만 기계에 너무 빠져든 나머지 아빠와 엄마가 밥을 먹으라고 하는 말을 듣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날 소담이는 하루 동안 조그만 기계 사용 금지라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벌을 받았어요.
소담이는 게임도 못하게 하고 재밌는 것도 못 보게 하는 엄마 아빠가 너무 미워 울며 잠들었어요. 제3화 애준이. 다음날 아침 소담이는 시무룩한 기분으로 학교로 향했어요. 재밌는 기계가 손에 없자 소담이는 마음까지 텅 빈 느낌이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많은 친구들이 자신의 기계를 보고 웃으며 걸어가고 있었어요. 나만 없네. 다들 행복해 보여. 기계가 없으니까 너무 심심해. 소담이는 입을 앞으로 삐쭉 내밀고 투덜댔어요. 그때 소담이 앞에 소담이의 짝꿍 애준이가 보였어요. 소담이는 애준이가 너무 반가워 이름을 크게 불렀어요. 애준아! 애준이는 대답이 없었어요. 왜 불러도 대답을 안 하지? 소담이는 어제 자신이 엄마 아빠가 부르는데 대답하지 못했던 것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그때였어요. 빵! 쌩 하고 달려오던 자동차가 애준이와 부딪힐 뻔했어요. 애준이는 놀라 넘어졌어요. 꼬마야, 앞을 보고 다녀야지! 자동차를 탄 아저씨가 얼굴이 토마토만큼 빨개져 소리쳤어요. 선생님 말씀도 잘 듣는 애준이가 그런 일을 겪다니 소담이는 놀랐어요. 다행히 애준이는 다친 곳은 없었지만 소담이의 놀란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소담이는 애준이에게 괜찮으냐고 물어보려고 했지만 애준이는 넘어진 것이 아무렇지 않다는 듯 일어나 다시 기계에 눈을 돌렸어요. 저렇게 넘어졌는데도 다시 기계를 보다니 애준이는 참 이상해. 소담이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학교에 도착해 정문을 지나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그 앞에 커다란 나무가 보였어요. 우리 학교에 이렇게 큰 나무가 있었나? 새 둥지도 있네. 소담이는 나무를 보는 것이 마치 전학 온 친구를 보는 것처럼 새로웠어요. 소담이가 계속 나무를 쳐다보자 나무가 소담이에게 나무가 소담이에게 인사하는 것처럼 가지를 옆으로 흔들었어요. 방금 나한테 인사한 거니? 나도 반가워. 소담이는 나무가 소담이에게 인사하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어요. 나무를 더 자주 봐야겠다고 생각하고 교실로 향했어요. 제4화 국어 시간. 글을 잘 읽었나요? 다음 작품을 보면 나무로 만든 장승들은 여러분이 자고 있을 때 움직일 수 있다고 나와 있지요. 선생님이 국어책 내용을 설명했어요. 선생님, 정말로 나무는 말을 하고 움직일 수 있어요? 미르가 선생님에게 호기심 가득한 얼굴을 하고 질문을 했어요. 소담이도 궁금했던 것이었어요. 그때 선생님을 대신해 채유리가 자신감에 찬 얼굴로 대답했어요. 그건 거짓말이야. 나무는 식물인데 어떻게 움직여? 이건 그냥 이야기일 뿐이야. 채유리의 말에 반 친구들 몇 명은 속상한 듯 한숨을 쉬었어요. 그러자 선생님이 말했어요. 채유리 말도 맞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나무가 우리랑 말을 할 수 있다고 해요. 나무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걸지만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못 듣는다고도 하지요. 선생님은 가끔 집에 있는 화분의 꽃에게 인사도 하고 말도 걸어본답니다. 그러면 꽃이 대답을 해요? 승환이가 눈이 동그래져서 물었어요. 그럼 잎을 더 자신감 있게 활짝 펴며 물을 줘서 고마워 라고 말을 하지요. 그러자 장난꾸러기 은성이와 지우가 말했어요. 에이, 선생님 거짓말쟁이! 친구들은 은성이와 지우 말에 웃음보가 터져 웃었어요. 선생님도 같이 웃다가 다시 이야기하셨어요. 때로는 믿으면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다시 교과서 보세요. 소담이는 선생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아침에 분명 나무가 소담이에게 인사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소담이는 선생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아침에 분명 나무가 소담이에게 인사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소담이는 창밖에 솟아있는 나무를 바라봤어요. 제5화 집에 가는 길. 수업이 끝났어요. 가방을 메고 큰 나무를 지나 집으로 가려는데 그 나무 밑에 모여있는 같은 반 친구들이 보였어요. 왜 모여있지? 소담이는 새 친구에게 다가갔어요.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한 친구는 조그만 기계를 꺼내 영상을 찍고 있었고 다른 두 친구는 나무에게 무언가 하고 있었어요. 뭐해? 소담이가 물었어요. 그러자 기계로 영상을 찍던 민서가 대답했어요. 연필로 누가 나무 기둥에 더 큰 구멍을 내는지 시합하고 있어. 이걸 찍어서 인터넷에 올릴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보겠지?
민서는 자랑스럽다는 듯이 말했어요. 그렇지만 소담이는 친구들이 하는 행동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그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소담이도 기계를 꺼내 같이 놀았을 텐데 지금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침에 밝게 인사를 나누던 나무가 불쌍하게 느껴졌거든요. 소담이는 신이 난 친구들 틈에서 나무를 천천히 살펴보았어요. 나무에는 여기저기 구멍이 난 흔적들이 보였어요. 그 구멍이 난 곳 옆에는 초록색 물이 살짝 흘렀어요. 저 초록물은 뭐지? 그때 소담이 뒤쪽으로 바람이 크게 불었어요. 갑자기 친구들의 시끄러운 목소리가 사라졌어요. 도와줘.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렸어요. 소담이는 고개를 오른쪽과 왼쪽으로 돌려 주위를 살펴보았지만 도와달라는 말을 할 만한 사람은 없었어요. 잘못 들었나? 소담이가 생각할 때쯤 다시 한번 소리가 났어요. 도와줘. 소담이는 그때 초록물을 흘리는 나무가 눈에 들어왔어요. 소담이는 나무가 말을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소리가 나무 소리인 것만 같았어요. 나무 소리 같아. 나무를 도와줘야 해. 소담이가 열심히 구멍을 파고 있는 수빈이와 준영이의 팔을 붙잡고 말했어요. 나무가 아파해. 그만둬. 그러자 친구들은 화를 냈어요. 나무는 고통을 못 느껴. 그러니까 괜찮아. 민서가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어요. 네가 무슨 상관이야. 신경 쓰지 말고 학원이 나가. 수빈이와 경기를 하고 있던 준영이도 소담이에게 벌이 날카로운 독침으로 공격하듯 소리를 질렀어요. 소담이는 속상했어요. 하지만 여러 명의 친구가 무섭고 또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 내가 잘못 들은 걸 거야. 그냥 나는 내 갈 길을 가야겠다. 소담이가 친구들을 두고 돌아서려는 순간 나무에게서 다시 소리가 들렸어요. 아파. 가늘고 희미하지만 이 소리는 분명 나무의 소리예요. 용기를 내서 나무를 구하자. 소담이는 다시 친구들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나무를 찌르고 있던 친구들의 연필 2자루를 뺏었어요. 그만해. 나무가 아파라고 말하고 있어. 소담이는 전보다 더 강하게 힘을 줘서 말했어요. 그러자 준영이와 수빈이 그리고 이를 지켜보던 민서가 소담이에게 화를 냈어요. 뭐 하는 거야? 네가 다 망쳤어. 그러고는 소담이를 밀어 넘어뜨렸어요. 그때였어요. 바람이 휙 하고 크게 불더니 친구들은 갑자기 크게 불어온 바람과 날아온 먼지 때문에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바람에 날려 나뭇가지에 달린 잎들이 흔들거리는 소리가 친구들의 말을 안 들리게 할 만큼 크게 들렸어요. 내 눈이 안 보여. 소담이 너 두고 봐. 시합하던 아이들은 이내 눈이 아프다고 울며 급하게 자리를 떠났어요. 소담이는 넘어진 상태로 놀라 나무를 바라봤어요. 곧 바람에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정리하고는 나무에게 다가가 말을 걸어보았어요. 나는 네 목소리를 들은 것 같아. 아프다고 그랬지? 그러자 나무가 잎을 흔들었어요. 마치 나무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네가 무사해서 다행이야. 내가 대신 사과할게. 소담이가 나무 기둥을 토닥토닥하며 말을 이어갔어요. 나는 오늘 많은 일이 있었어. 사실 처음에는 기계가 없어서 우울했는데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 내가 너를 지켜준 것 같아서 정말 기뻐. 또 나무가 살랑거렸어요. 선생님이 너도 말을 할 수 있다는데 믿으면 보인다고. 나는 선생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 나무는 전보다 더 크게 살랑거렸어요. 네가 아까 내게 아프다고 말했지? 나는 정말로 네 말을 들은 것 같아. 나는 정말 믿어. 소담이의 말이 끝나자 나무의 가지들이 앞뒤로 손뼉을 치는 듯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바람이 불더니 소담이와 나무 주변으로 땅에 떨어져 있던 초록잎들이 일어나 뱅글뱅글 춤을 췄어요. 가지가 더 크게 움직여 바람이 세게 불자 이번에는 소담이가 공중에 붕 하고 떠올랐어요. 소담이는 눈이 왕구슬만큼 동그래져 자신이 떠오르는 것을 지켜봤어요. 우와, 너무 신기해. 내가 날고 있어. 소담이가 잔뜩 신이 나서 소리를 질렀어요. 나무도 기분이 좋았는지 더 강하게 바람을 일으켜 소담이를 더 높이 하늘 위로 보냈어요. 소담이는 어느새 초록잎이 빽빽한 나무의 꼭대기까지 올라가게 되었어요. 네가 나를 믿어줘서 기뻐. 내가 그 보답으로 여행을 시켜줄게. 나무 위로 올라온 소담이에게 나무가 말을 건넸어요. 나무야, 너 정말 말을 하는구나. 소담이는 정말이지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정말로 나무가 말을 한다니 당장에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말하고 싶었어요. 어디를 가고 싶니? 나무가 물었어요.
소담이는 고민했어요. 매일 기계만 만졌지 어디를 놀러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가 문득 어릴 때 숲에 놀러 갔던 게 생각났어요. 숲에 가고 싶어. 거기서 새와 나무, 다람쥐와 토끼, 풀과 꽃도 만나고 싶어. 소담이가 화난 표정으로 답했어요. 좋아, 가자. 나무는 소담이를 큰 가지에 앉히고는 다른 가지를 동그랗게 말아 소담이가 기댈 수 있게 했어요. 그리고 바람을 일으켜 하늘 위로 솟아올랐어요. 제6화 나무의 선물. 이야, 나무가 난다. 우리가 날고 있어. 너무 재밌어. 소담이는 환하게 웃으며 발밑으로 멀어져가는 학교를 바라봤어요. 소담이 발밑으로는 아직도 집에 가지 않고 기계만 만지고 있는 친구들이 보였어요. 또 기계만 바라보고 걷는 어른들도 보였어요. 학교와 더 멀어지면서 이번에는 커다란 구름을 만났어요. 구름은 아이스크림처럼 차갑고 보들보들했어요. 구름을 한 입 먹어봐. 나무가 자신의 나뭇가지를 움직여 소담이에게 구름을 조금 떼어주었어요. 소담이는 입을 크게 벌려 구름을 앙 하고 베어 물었어요. 구름은 아이스크림이 입에서 사르르 녹듯 소담이 입에서도 사르르 녹았어요. 세상에, 구름이 이렇게 맛있다니. 정말 부드러워. 소담이 말에 나무는 뿌듯했어요. 이번에는 하얀 새를 만났어요. 눈송이처럼 하얀 새가 날고 있는 소담이와 나무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우리를 믿어주는 인간인가 보군. 요새 아무도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 같이 하늘을 나는 사람을 통 보지 못했는데. 하얀 새가 나무에게 기분 좋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소담이는 아주 특별한 아이야. 나를 구해주고 또 나를 믿어줬어. 나무가 가지들을 움직이며 대답했어요. 안녕, 나는 소담이야. 정말 반가워. 소담이가 하얀 새에게 인사했어요. 나는 하늘을 날며 이곳을 지키고 있어. 우리를 믿어줘서 고마워. 하얀 새가 소담이의 인사를 받아주며 대답했어요. 나무는 계속 날다가 풀과 나무가 정말 많은 곳으로 뿌리를 길게 뻗어 내려갔어요. 그곳에는 소담이가 보고 싶어하는 새와 나무, 다람쥐와 토끼, 풀과 꽃이 가득가득했어요. 소담이는 나무의 높은 가지에 앉아서 다람쥐, 토끼, 새에게 인사도 하고 풀과 꽃의 향기를 실컷 맡았어요. 나는 정말 이 아름다움을 잊고 살았어. 내가 매일 만지작거렸던 기계와는 비교도 안 되는 아름다운 것인데. 소담이가 반성하듯 말했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잊을까봐 걱정이야. 하지만 소담아, 너처럼 좋은 친구들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사라지지 않을 거야. 나무가 소담이에게 부드럽게 속삭였어요. 소담이는 나무 말이 너무나 고마웠어요. 나만 생각하고 기계에 빠져 살았던 시간들이 바보같이 느껴졌지요. 애들아, 해가 지고 있어. 하얀 새가 주황빛 하늘을 가리키며 나무와 소담이에게 말했어요. 이제 집에 갈 시간이다. 나무가 말을 하고는 곧 소담이를 안고 날 준비를 했어요. 너무 아쉬워. 꾸민 것만 같아. 너희를 다시 못 만날까봐 두려워. 소담이가 헤어지기 싫다는 듯 나무를 꼭 껴안았어요. 나는 네가 믿는다면 항상 곁에 있단다. 나무가 날아오르며 소담이를 안심시켰어요. 제7화 그 후. 소담이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모두 일기에 적었어요. 평소 글을 쓰기 싫어해 일기를 아주 조금만 쓰는 소담이지만 오늘은 무려 2장이나 일기를 썼어요. 소담이는 날마다 오늘 같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소담이가 나무와 숲속 친구들을 생각하며 씩 웃는데 엄마와 아빠가 방문을 두드렸어요. 소담아, 엄마 아빠야. 들어가도 되니? 네, 들어오세요. 소담이가 깜짝 놀라 이 일기를 덮고 방문을 열었어요. 여기 다시 줄게. 하루 동안 많이 반성했니? 아빠가 소담이에게 기계를 건넸어요. 엄마,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기계는 이제 필요 없어요. 소담이의 말에 엄마와 아빠가 어리둥절하다는 듯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아빠, 엄마, 이번 주말에 같이 숲으로 소풍을 가요. 그래? 아주 오랜만이구나. 숲으로 소풍을 가자. 아빠가 소담이의 말이 기분 좋다는 듯 크게 대답했어요. 엄마와 소담이는 신이 난 것 같은 아빠를 보며 함께 웃었어요. 다음 날, 날이 밝고 소담이는 학교에 갔어요. 소담이가 나무와 아침 인사를 나누고 반에 들어와 앉아 있는데 수빈이와 민서, 준영이가 찾아왔어요.
어제 나무를 괴롭히던 친구들이에요. 소담이는 친구들이 잔뜩 화를 내려고 오는 것 같아 걱정했어요. 그런데 그때 준영이가 고개를 숙이며 먼저 말문을 열었어요. 생각해보니 우리가 어제 심했어. 미안해. 나도 미안해. 미안해. 수빈이와 민소도 작은 목소리로 준영이의 말을 이었어요. 소담이는 친구들의 사과가 반가웠어요. 괜찮아. 사과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소담이는 고개를 돌려 창밖에 나무를 보며 새 친구에게 살며시 물었어요. 혹시 어제 그 나무에게도 사과해줄 수 있니? 나무? 세 명의 친구가 동시에 놀라 똑같이 되물었어요. 소담이는 친구들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세 명의 친구 눈에 소담이 뒤에서 살랑살랑 움직이는 나무가 보였어요. 나무는 마치 소담이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았어요. 친구들은 살짝 고민하더니 알겠어. 민서가 먼저 대답했어요. 나도, 준영이가 이어서, 나도, 수빈이가 마지막으로 대답했어요. 나무를 사랑하고 믿어준다면 세상이 더 즐거워질 거야. 정말로. 소담이가 친구들에게 말을 하고는 다시 고개를 돌려 나무를 향해 눈을 깜빡였어요. 나무도 소담이를 향해 가지를 흔들었답니다. 끝. 자, 이렇게 우리 나무와 소담이라는 동화책을 선생님과 함께 읽어보았어요. 여러분들이 즐거운 시간이었길 바라면서 나무와 소담이가 주는 교훈이 있어요. 책이 주는 교훈이 있는데 그 교훈에 대해서 오늘 한번 찬찬히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은 이만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